1번 문제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기출 문제에 민법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원래 시험에도 거의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민법 공부했는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 이 문제가 그대로 거의 이 내용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낮아요. 알았어요? 자,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매매입니까? 이중매매가 되는 거죠.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형법상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결국 이중매매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읽어보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거죠. 결국 매도인은 을이고 매수인이 누구다? 병이다라는 소리잖아요. 매매 목적물은 X 토지고, 그렇죠? 이 매매 거래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했다? 중개를 했는데, 요 놈의 을이 뭐다? 요 병한테 매매 나놓고 다시 누구한테? 정한테 이중매매를 한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중매매의 법률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기억 봅니다.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았어요. 을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놨는데 알았어요. 이 알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바로 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알았어요. 그 단순히 알은 거는 악이죠. 그렇죠. 적극 가담하면은 악의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 정이 적극 가담해서 이중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뭐다?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지만 단순히 알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악의의 정일 때는 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다. 알았어요. 따라서 알았어요. 무효가 된다 하니까 뭐 틀린 거 이리 된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니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알았어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을 해버린 상황이죠. 문제 설문이. 그렇죠. 그럼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의 이행에 이미 착수를 해버린 거다, 안 해버린 거다? 해버린 거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까지 또 틀려버렸고. 그러면 이제 답은 한 개밖에 안 남네. 답이 3번이네, 뭐. 그럼 D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뭐 X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O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먼저 이전 등기를 해보든지 이놈이 먼저 이전 등기를 해보든지 뭐다 먼저 이전 등기를 하는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처리되는 게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 누가 A와 B가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지. 공유. 그런데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하네요. A의 지분을 누가 을이 매수를 한다. 이 지분 매매를 갖다가 뭐다? 누가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다. 이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글쎄요.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그 정도 좀 고려를 하면서 지문의 OX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네. 1. 갑과 을은, 갑과 을은, 그러면 요 사람 사이잖아요. 무슨 계약 관계라요? 중개 계약 관계지. 그래서 을은 갑의 을행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을의 의뢰를 받아, 이렇게 쓰니까.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지 않음으로 바로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요 중개 계약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내지 같다 이렇게 가면 돼요. 판결문에는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표현은 유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같으면은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이 같으면은 중개계약도 위임계약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중개계약도 전형계약이 돼버려요. 근데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거든. 유사하다고 보는 건데 판례가 막 같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바로 틀려버렸어. 갑은 을에 대하여 성관주의물을 부담하지 않는다까지 틀려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요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무슨 주의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했는 내용을 지문으로 넣었네. 2번 갑은 하세요. 매매 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B가 뭡니까? 요 사람입니까? 공유 지분 소유자입니까? 근데 지금 매매 목적물은 뭐다? A의 지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예요? B라요? A라요? A지 뭐. 그러면 거래계약서지 지금.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아닙니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 9가지 중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적어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는 여기서 A와 누구다? 을이잖아. 그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가히 또 뭐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응?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방금 설명했잖아. 공유기 때문에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안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놨는데 요게 또 조금 민법 공부할 때마다 따로 이 점검 안 했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매매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약속하고 타방 당사자는 그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게 되면 무슨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이 그렇게 성립되는 이상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알았죠? 특정되지 않아도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매매 계약 성립 이후에 뒤늦게라도 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 꼭 특정이 돼야만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거 이리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물었으면 또 답이 5번밖에 안 되겠네.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자, 그 다음 표현 봐봐요.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중개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 중에 9가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확인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가 매수인인 을이 결국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손해를 입게 되면은 그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가마 맞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정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네.
그럼 이거는 또 뭐다? 그림을 그리면은 정소유 X 토지네. 그러면 정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의 매매를 하는데 매수인은 누구다? 매수인은 지금 을과 병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그러면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공동 매수인이죠. 지분으로 뭐다? 공동 소유 매수하는 거지. 이 X 토지의 매매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 거다? 중개를 한 거다. 이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소리라. 알겠지? 네모 박스 안에 봅니다. 기업 봐봐요. 을의 지분이 얼마이고 2분의 1이고 과반은 아니죠. 딱 반이네. 근데 그 별 문제 없어요. 그거는.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토지 뭐를 전부를 동그라미 딱 쳐봐요.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결국 공유하기 위해서 소유한 거잖아. 취득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지분별로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지분별로. 그런데 이 을이 X토지에 취득한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그래서 병은 자기의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을이 병의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거다, 안 챙긴 거다? 챙긴 거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면 오 처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 지분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 공유에 있어서는. 응? 그 다음에 니은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해놨네요. 알겠어요?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다? 지분의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과반이면 요거 딱 2분의 1이면 뭐 과반이 아니잖아. 그렇죠. 딱 반이잖아. 그렇죠. 없다 하니까 오다 X다. 오 요리 됐네. 알겠지? 그 다음에 알겠지? 디귿에 을의 지분이 얼마인 경우 3분의 2인 경우 그럼 과반이 됐네. 그렇죠. 을은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분 과반수의 합의로 뭐다? 관리 방법을 결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오네. 그러면 답은 자동적으로 또 뭐고? 5번이네. 그렇지? 구성이. 리얼,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가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민법 조문 그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다 5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봐봐요.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요거 그대로 또 오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되더라. 여러분들 발견 뭐 했는지 몰라도 공유 관계 있잖아. 공동 소유. 공유, 지금은 공유 문제지만은 아까도 공유 문제고 이것도 공유 문제지만은 공유, 총유, 합유 관계 있잖아요. 공동 소유 관계와 관련해서 민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근데 공동 소유 관계에 관해서 실무에서 이렇게 실무 사례 문제로 자주 만들어내더라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도 좋고 안 풀리도 좋지만은 민법 책 피놓고 공동 소유 관계는 뭐다? 확실히 공부해둔다, 해둔다? 해둔다. 그럼 민법을 위해서라도 공부가 되고 뭐 실무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이번에 또 나오면은 뭐다? 풀게 되고 이런 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그래서 이 6회도 보면 뒤에 뭐 농지 임대차 하는 게 또 나오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수십 년, 20몇 년간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공법의 시험 문제를 또 실무에 낼 때도 보니까 농지 임대차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자주 구성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는 게 이 과목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공법책 피놓고 농지법 분야의 농지임대차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공부한다는다 하는 게. 그럼 뭐 농지법 한 문제 맞출 수도 있고 뭐 실무에서 한 문제 맞출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제가 기출문제 보면은 민법이든 공법이든 만약에 공법 이야기하면은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나오잖아. 나오는데 실무에서 농지임대차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법 시험에 임대차가 안 나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무에서 농지임대차 실무 문제를 안 내면은 공법에 농지법에서 임대차 문제를 또 낸다. 그러니까 양쪽 과목에서 동시에 농지임대차를 뭐다 물어보지는 잘 않더라라는 게야. 그건 아마 출제팀끼리 공법 출제팀, 법령 실무 출제팀끼리 뭐다 사전에 뭐 조율을 한다는다 하더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 틀린 5번 시험도 이거는 꼭 나옵니다. 이거는 막 100%라.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과 관련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거는 운 좋으면은 두 문제도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1, 2, 3, 4 서식 네 가지 서식 중에서 몇 번은 꼭 사진 찍다시피 항목을 점검한다. 1, 2, 3. 알겠어요? 4는 필요 없어, 솔직히. 알겠어요? 상식적 내가 출제를 한다고 쳐도 알겠어요? 1, 2, 3, 4 서식을 묻긴 물어야 되는데 다 물을 수는 없잖아. 그 중에 한 개를 물을 건데 아니면 물어도 두 개 물을 건데 현실에서 중개대상물로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물을 가능성은 없어 빈다라는 게. 그 1, 2, 3가 출제 영역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겠어요? 틀린 것은 있는데 1. 서식은 몇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4종류로. 그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서식이 4종류로 되어 있나 안 되나 자체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인을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확인 설명서뿐만 아니라 무슨 서도 거래계약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 3번에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자, 모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1, 2, 3, 4 모든 서식에 다 기재할 사항이다 물었는데 서식에 기재할 사항이다 이렇게 물어놓으니까 또 서식 아이고 나는 1, 2밖에 사진 안 찍어놨는데 3, 4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면서 뭐 불안해하지 말고 봐봐요.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든 임목이든 재단이든 취득하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되는 거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안 낸다? 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모든 서식의 기재사항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4번의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투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비주거용이니까. 그렇죠? 혐오 시설의 유무는 확인,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기재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3 서식인 토지일 때는 비선호 시설의 유무도 확인,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포 서식은 사진 안 찍어도 된다. 했는데 또 나오는데 임목이다, 재단이다 하는 이 물건의 특징을 생각해 봐요. 알겠습니까? 입지 조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 입지 조건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입지 조건이 뭐예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즉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차장 유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교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유무잖아. 이게 지금 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인 중개대상물하고 관련 있나? 없어요.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기재사항도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답은 4번으로 처리해야 돼. 아니다. 4번이네. 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알겠어요? 1.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 확인한 사항, 확인하는 글자 앞에다가 직접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서식에 보면은 직접이라는 글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하는 말의 뜻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중에서, 알겠어요? 중에서, 현장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중에서, 알겠어요? 누구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을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게 제목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되는 것들은 전부 다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 알겠습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령 공부할 때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조문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야.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서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중에서 누구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지문에 권리관계의 다음에 무슨 기재사항은 등기부 기재사항은 하는 요 단어가 들어갔죠. 그거는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가 적으면 돼. 가만, 제가 다시 문장을 바꿔볼게요. 권리관계의 실제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와 미공시 중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하면 안 되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야. 세부 확인사항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렇게 해야 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온다? 2군데 나온다.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는 부분이 있고 뭐다? 실제 권리관계를 적는 부분으로. 알겠어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뭐?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 다음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해놨는데 2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단어를 해야 돼. 자,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세금은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알겠어요?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했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 자료로 기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에 뭐다?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을 설명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취득세다, 등록세다, 지방교육세다 이런 거 적는데 그거 다 어느 법에 나오는 세금들이다. 여러분들 취득세 하는 건 어느 법에 나와요? 이리 물으면 세법 하지 마라 그랬잖아. 세법이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지방세법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어느 법에 나와요? 그러면 또 세법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건 어느 법에 나옵니까? 소득세법에 나오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하여튼 첫 껍데기는 뭐다? 법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민법 책 껍데기에 적어놓은 거는 법 이름 맞아. 민법 및 뭐다? 민법은 법 이름 맞고 뒤에 민사특별법 하는 거는 법 이름이가 아이가? 법 이름 아닙니다. 법의 분류 명칭이지. 우리가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뭐 상인법이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들은 다 민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 분류된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 분류된다 해서 민사특별법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또 이런 것도 또 도시관리계획은 어느 법에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또 공법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무슨 법에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줄임말을 많이 쓰는 걸 고려한다면 그냥 국계법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공법에 나와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 공법 시험 문제. 건축법에도 주택의 종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건축법에도 주택의 종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무슨 부분에 나오느냐 하면은 건축물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용도 분류. 그래서 몇 가지로? 29가지로. 지목이 28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가지로? 29가지로. 야영장 시설까지 포함해가 29가지로. 그때 1번이 바로 단독주택. 2번이 바로 공동주택. 이리 나와요. 기숙사는 그럼 뭐고?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게. 그러니까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분류 기준에 따르면은 기숙사도 무슨 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여러분들도 주택법도 공부한다 안 한다? 하거든? 공법식. 몇 문제 나오진 않지만 서너 문제 나올란가 모르겠다. 그럼 주택법상의 주택의 종류에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어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여기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것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기숙사는 뭐냐? 준주택 하면서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주택의 종류와 주택법상의 주택의 종류 분류 기준이 좀 다르다 하는 그거 알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공부한다. 그 법마다 기준이 달라요. 알겠어요? 자, 4번에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한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는 가는 바람에 틀려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하도 알겠어요. 각 선생들이 및 또는 이거하고 강조를 너무 해나가. 너무 쉬워 이거는. 중개보수도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이다. 기재사항이다.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은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과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1, 2, 3, 4 서식이. 알겠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 확인설명서잖아요. 확인설명서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거든. 그러면 우리가 중개 보수를 산출할 때는 무슨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거래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중개 보수 계산 문제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잖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잖아. 그럼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 금액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금액이다? 거래 예정 금액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거래 예정 금액은 누가 설명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 중에 보면은 거래 예정 금액과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 보수의 산출 내역과 금액 이렇게 설명하게 돼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 보면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그렇기 때문에 O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래 예정 금액을 예정이라는 글자를 빼쁘면 O다 X다. X 1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이 거래 예정 금액하는 6글자와 거래 가액 내지 금액 이 4글자하고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들여다봐야 돼. 알겠습니까? 한 개 더 이야기하자면 봐봐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면서 일반 중개 의뢰하면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라고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청받아가 거절해도 되는데 거절 못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네 가지 아닙니까? 1.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뭐 규모. 2. 뭐 거래 예정 금액이야. 그렇지. 거래 예정 금액이야. 그리고 3.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중개 보수야. 4.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밖에 준수할 사항. 이걸 네 가지를 적게 돼 있다. 그러면 그 기재할 사항이 거래 예정 금액 하는 거는 중개계약서에 적는 거잖아. 일반 중개계약서에. 그러면 그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의뢰인의 무슨 가격을 의미하는 거다? 희망 가격을 의미하는 거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가 설명한 금액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가격? 의견 가격이 되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이 써도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장을 딱 정리하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거래 예정 금액은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가리키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거래 예정 금액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 가격을 가리키는 거다. 글자는 똑같아도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무슨 금액? 거래가액,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예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 6번 문제.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원서식이겠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상한도 주택법에 따라 기재합니까? 무엇에 따라 기재합니까?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를 하잖아요. 공법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지. 이 시군조례를 누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아까 기출된 질문하고 똑같고 똑같은데 여기 다르네. 따옴표가 아까는 없었고 이건 따옴표가 있네. 그렇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하는 말 뜻은 무슨 확인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그럼 봐봐. 도시계획 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환경조건 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요?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게잖아. 그럼 그거는 기본 확인사항이라 세부 확인사항이야. 세부 확인사항이다.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이것도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래놨어요. 기본 확인사항이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매도인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이거는 개업공인 스스로 확인사항이다. 쉽잖아. 봐봐요. 알겠어요. 그 다음 7번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결국 확인 설명서 서식안에서 매회 나온다고. 잘 보면은 1.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가 아까 설명했는 거죠. 설명했는 걸 뭐 시험 지문으로 만들어 놨네. 2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 것이 아니고 뭐 시군조례를 확인해가 적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게 또 공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자주 등장하네요.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했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세부 확인 사항이라 기본 확인 사항이야. 당연히 기본 확인 사항이죠. 뭐 거래 예정 금액을 자료 제출 요청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다가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이 아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이잖아. 알겠어요? 4번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임대차의 경우에도 뭐 기재해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예 뭐다? 취득 관련 세금 무나 안 무나? 안 무잖아요. 알겠어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여기서 취득하는 거는 뭐다? 취득하면 다 부담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인데 임차인이 취득하는 사람 맞잖아?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인데 임차인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무나 안 물잖아요. 아예 제외야, 제외.
임대차의 경우는 이건 아예 제외야. 알았어요? 제외.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알았어요? 그래서 옳은 건 물었나? 1번이네. 그렇죠. 8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투 서식이죠.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대상 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럼 대상 물건의 표시에 적는 거는 대충 이런 거죠. 소재지 적고 지목 적고 면적 적고 건축물의 구조 용도 이런 거 적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대장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잖아요. 이 공시법적 지식 활용하면은 쉽죠. 그렇죠. 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물건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 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지. 2번의 권리관계 등기부재 사항은 또 나오네.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검표율 사항은 요거는 또 다르네. 다운표가 쌍다운표네 요거는. 그렇죠. 검표율 사항은 용적률 사항은 또 나와. 이건 오로 나왔네. 시군졸에 따라서 적는다. 오죠. 그 다음에 4번의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걸 딱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개업 확인설명서 양식을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적고 서명 및 날인하는 칸이 나오죠. 나오는데 몇 칸이 나옵니까? 2칸이 나오잖아. 개업공인중개사 2칸이 나오죠. 그걸 바로 뭐다? 공동중개를 대비해서 만든 서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서식이네. 작성 방법도 물었다. 1.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뭐를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적는 거지. 거의 틀려버렸고 환경 조건의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21회 기출 문제잖아. 21회 기출 문제잖아. 요때는 알았어요. 이 비선호 시설이라 하는 것이 환경 조건의 일부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 비선호 시설의 유무는 환경 조건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을 말해. 그렇죠. 그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비선호 시설의 유무는 지금은 환경 조건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분류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찌됐든 알겠어요? 환경 조건이라는 글자를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비선호 시설하고 입지 조건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는 다 세부 확인 사항이라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요. 기본 확인 사항이거든. 그래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하면 X1이 되어버린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 2번 지문에 환경 조건의 하는 거 있죠? 그 글자를 지워버리. 그러면 돼. 알겠습니까? 그 지금 21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이잖아요. 한 7년 전쯤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 서식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옛날에 가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 1, 2, 3, 4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안 돼 있었어요. 그냥 확인 설명서 하고 채워봤어.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토지든 간에 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더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식이 몇 가지로 나뉘어졌다? 네 가지로 나뉘어진 거지. 그래서 그 다음 3번의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 지구 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이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하면 오고. 알겠어요? 4번에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해놨는데, 이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설명서 쓰시기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작성 방법 하는 게 장글씨로 쫙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이런 거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모의고사 문제집 보면은 제외되는 경우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냐 그것도 구분해봐라 하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어요. 알겠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꼭 원 서식만큼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나왔던 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다 생략이다? 제외야 제외. 알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건 맞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뭐를 확인해서 적는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알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에? 자, 이 교재 한번 피봐요. 교재. 교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실무편에 있겠구나. 그렇네. 거의 안 했겠네. 344페이지에 있잖아. 344페이지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걸 왜 제가 이 교재 수록에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각종 공부를 보는 능력은 공시법 시간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시법 시간에는 지적 공부하고 뭐하고 등기부만 판독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무슨 적 있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실무에서는 꼭 챙겨가 확인해야 될 공부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공시법 시간에 안 나와요. 소개가. 복습할 수밖에 없어. 옛날에 참고로 11회 때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걔가 답이 토지 소유자였어. 거기에 신청인 성명 하는 거 있죠? 이름이 적힌 거는 신청인의 이름이지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리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의해야 돼. 자, 국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 확인하고자 하는 때는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 확인하고자 하는 때는 알겠어요? 토지 대장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가면 오라. 알겠어요? 오라. 그런데 토지, 다 새로 지문 만듭니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옵니다. 알겠어요? 확인할 수는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확인한다면 뭐를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이 논리입니다. 지목과 면적은 대장에도 기재가 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기재가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기재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다? 대장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그 소리야, 그게.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 해놨잖아. 그렇죠? 요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공법 좀 기본이 됐디.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에 두 칸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두 칸. 위에 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밑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해놨어. 그래서 다른 법령, 위에는 국토계획법령 해놨어.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다 하는 글자가 어느 칸에 나오겠어요? 위에 나오겠어요? 밑에 나오겠어요? 위에. 그러면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하는 말은 위에 나오겠어요? 밑에 나오겠어요? 밑에. 왜? 다른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든.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거든. 요거는 쉬운 거야.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어렵디.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볼 때 이 판독 능력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하는 것도 요 나오겠지? 발급받으면 위칸에 나오겠어요? 밑칸에 밑에 나오겠어요? 어? 단순히 생각하면 위에 나온다 생각할 겁니다. 왜? 개발제한구역 하는 거는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니까 위칸에 나올 거겠죠? 국토계획법이 있다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책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내용이 상세하게 뭐 써놨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책에.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용도구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가지고 지정한다. 뭐 이 말만 나오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요 내용이 나오잖아. 특례 규정 해가지고 특별 규정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 법률로 정한다. 요 두 조문이 나와. 거기 달아. 공법체계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그 말은 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거야. 그럼 따로 법 정해놓은 게 있겠지? 그 따로 정해놓은 법 이름이 뭐예요? 개특법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는 거잖아.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해서도 개특법에 따르거든. 그러면 봐봐. 개특법은 국토계획법이가 다른 법령이가. 다른 법령.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어느 법에 따라 한다? 개특법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위에가 아니고 밑에.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단지 그 개특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는 하지만은 그 지정은 결국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요. 그럼 이제 봐봐요. 요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하는 거죠. 그거는 어느 칸에 나오겠어요? 그거는 윗칸도 아니고 밑에 칸도 아니라 그 밑에 칸에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요 칸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야 여러분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하잖아. 허가구역 하잖아. 이거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하잖아. 등자가 붙은 건 구역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지금 그 지역지구 등 가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말하거든. 이거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해두고 오른쪽에 그 345페이지에 유의사항 걔가 문장이 좀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실무 강의할 때 좀 설명할 게입니다. 알겠어요? 실무 강의할 때. 이거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가면은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을 낀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학교환경위생정화. 거기 아마 용어가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뀌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근데 뜻은 똑같고. 아마 그 구역은 알지? 그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띄보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심상업지역이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다, 아니면 미관지구다, 방화지구다, 이런 것들은 지정할 때 절차를 밟아야 안 밟아요? 밟죠? 그 절차를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라 그러잖아. 도시계획 절차라 그러잖아. 알겠어요?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는 건데. 이거 교육환경보호구역 하는 건 절차를 밟는 게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 그 말은 무슨 냐면 법으로 직접 정해버려.
법으로. 법으로 직접 정한다 하는 말은 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은 뭐다? 절대 교육 환경 보호 구역으로 한다 하고 적어놔본 거야. 누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뭐 절대 교육 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게 없어. 알았어요? 그냥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은 뭐다 그냥 절대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이다. 절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다. 정해져 버린 거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뭐다? 200m인가? 100m, 200m, 200m 이내 구역은 뭐다? 상대 구역으로 한다 하면서 뭐다? 그냥 법조문을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지정, 고시하는 지역, 지구, 구역이 아니고 법조문에 의해서 직접 지정되는 지역, 지구,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왜 확인해야 되느냐? 관할청의 문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주변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의 해당 여부를 관할교육청에 문의를 꼭 해봐야 됩니다. 거기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들어가는 상가 건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줄자재가 잴 수도 없는 거 아이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더가 10번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네. 3. 비선호 시설의 유무 기재해야 되죠. 그런데 토지인데 일조량, 진동, 환경 조건은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관리주체 하는 거 건물도 아닌데 뭐 관리주체가 있을 수 있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뭐? 확인 설명 사항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토지인데. 토지인데. 그 다음에 뭐?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을 했습니다. 토지라도 봐봐요. 토지 주변에 도로가 몇 메타 도로가 접해 있는지 이런 거 입지 조건 확인 설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개고? 3개네. 알겠어요? 11번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인 설명서 3 서식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답 뭐고? 뻔하게 보이네요. 토지 3를 물으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보도 안 한다. 알겠어요? 답이 쉽게 만들어져 붙잖아. 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알겠어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당연히 뭐다?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요. 알겠어요? 답이 쉽게 나와버렸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12번도 봐봐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서 11번 문제나 12번 문제나 출제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원서식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뭡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이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배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성관기 유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뭐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확인 사항이잖아. 그 다음 13번이 뭡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무슨 사항이 아닌 것?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하면 기본 확인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하면 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소리야. 그래서 답이 뭐다? 어려워요 이거는. 왜 어렵냐? 비상배열 하는 거 뭐다? 본 적 있다 없다? 서식을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이제 비상벨이 보여. 비상벨은 소방시설에 나오거든.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근데 지금은 확인 설명서 이게 원서식이지. 한번 봐봐요. 몇 페이지에 있노? 원서식이. 349페이지에 있네. 알겠지? 자, 350페이지 한번 봐봐요. 350페이지.
근데 이게 지금 답이 그래서 비상벨의 존재 여부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없는데 지금 확인 설명서 서식 350페이지 여기 보면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래 있고 그래서 있음 없음 요것만 있죠. 이게 지금 서식이 재작년에 바뀌어서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서식이 바뀌기 전에는 여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가는 게 없었고 뭐 비상벨 이런 게 있었다. 소화전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 문제가 13번 문제가 원래 시험 출제되면 이제 비상벨 가는 글자는 시험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가는 게 소방 시설 칸에 나오는 거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이게 주거용 건축물 아이가? 아파트도 주거용 건축물이죠.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건 제외다. 왜 제외냐? 모르겠습니까?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옆으로 가면 당구장 해가 장글씨가 쭉 있나 없나? 있는데 잘 비도 안 한다. 그거 보면은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왜 그러냐?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거든. 알겠어요? 서식이 그 부분이 개정돼서 그래. 이건 오래전에 기출문제라서 그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14번으로 또 갑니다. 14번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 원서식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묻고 있잖아. 그럼 입지 조건은 도로와의 관계도 입지 조건,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도 뭐 입지 조건, 주차장이 있나 없나도 뭐 입지 조건, 교육시설의 교육시설의 여건 이것도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도 뭐 입지 조건. 거기 아닌 걸 찾으면 답은 뭐예요? 공원이네. 공원. 알겠어요? 공원 가는 거는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낸 출제위원은 답을 1번으로 공원을 적어놓은 거는 답을 맞추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걸 집어넣은 게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15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to 서식입니다. to. 그래서 방금 우리가 14번 문제 풀 때 입지 조건으로 주차장도 입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 아닙니까? 그럼 답은 15번의 답은 뭐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요 4번의 비상벨의 유무 가는 것도 뭐 지금은 뭐로 바뀌어 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소화전 유무하고 비상벨 유무 이렇게 딱 있었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 16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원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주거용이 제일 중요해. 작년에 또 주거용 물어붙네. 골치 아프네. 원래는 그러면 뭐 더 중점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연달아 주거용을 물을 가능성이 좀 약해 비고. 자, 1번에 근데 작년에 이게 원서식을 물은 배경은 의도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2번 지문 때문에 그래요.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여기 추가됐거든. 작년에 서식이 개정되면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1.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 2번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2번은 원래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투 서식 있잖아. 투 서식에도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뭐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기재사항입니다. 비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뭐다 건축물 아닙니까? 알겠어요? 꼭 알아놔야 됩니다. 하도 요즘 뭐 포항 근처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건축물의 내외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세부 확인 사항이죠.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아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었잖아요. 소방하면서. 알겠어요? 아니다. 가입 틀려버렸다. 답 5번이네. 알겠어요? 그 작년에 이 28회 기출 문제가 2번하고 5번이 꼭 나올 거라고 뭐다. 2번 지문하고 5번이 꼭 나올 거라고 어느 선생이든 다 예상을 했다 안 했다 다 했는 겁니다. 그때 개정이 된 부분들이거든. 알겠어요? 서식이 개정된 부분. 자, 그 다음에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을 건데, 자,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을 했어요. 자, 칠판 봅니다. 문제를 딱 읽고 벌써 뭘 묻겠느냐 하는 걸 감을 잡으면 훨씬 수월하거든. 거래계약서와 뭐다 별지서식 하는데 이 별지서식이 뭐냐라는 거지. 그렇지? 별지서식이. 거래계약서는 별지서식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뭐다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거래계약서는 별지서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부터 먼저 뜻을 알면 돼. 이 단어는 뭔 소리냐면은 국토교통부령 있죠. 시행규칙 있잖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각종 서식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 하는 서식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있잖아. 그리고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 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남겨요. 그래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휴업신고서, 인장등록신고서, 고용신고서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뭐다?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서식? 법정 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게 별지 서식 아니지 뭐. 무슨 얘기죠?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우리가 나눈 거 이거밖에 없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있지. 그 권장 서식도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별지 서식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 이런 거는 출제를 안 해요. 행정 서식들은.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가 의뢰인한테 교반한 서식이 있잖아. 별지 서식들 중에 그 많은 별지 서식 중에 의뢰인에게 교반한 서식이 뭐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교반한 거잖아.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면 의뢰인 교반한 거잖아. 확인설명서 1, 2, 3, 4 있잖아. 이거 작성해가 거래당사자 상방에게 교반한 거잖아. 이거 이외에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교반한 서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 알겠어요? 휴업신고서다, 뭐 사무소 이전 신고서다, 인정등록 이건 전부 다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식이지. 그래서 이 의뢰인에게 교반한 이 세 가지 서식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 그럼 이것도 의뢰인에게 교반한 거 맞나? 맞잖아. 이거하고 네 가지 서식은 뭐다? 시험에 잘 묻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뭐다? 확인설명서처럼 이렇게 묻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어낼 때 주의를 할 사항 틀린 것은 이런 기다 이 말. 아까도 1번 문제 봐봐요. 공유할 때 공유 지분인데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데 A의 지분을 갖다가 매매하는데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하니까 틀린 거야 이거. B는 뭐 거래 당사자도 아닌데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하고 관련된 지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법정 서식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구성한다. 확인설명서 묻는 문제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의 사진 찍어두다시피 해야 될 서식은 몇 가지다? 세 가지인 거야, 요거. 알겠습니까? 요거. 그러면 됐고, 이제 요것만 풀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틀린 것을 물었네.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해놨는데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 여기와 여기 일반과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이야. 알겠어요? 거의 틀려버렸어. 알겠어요? 4번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 있다. 해놨어. 자,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매도인과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당사자는 또는이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미치지만. 알겠어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뭐다? 또는이야. 알겠어요? 5번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놨습니다. 오지.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서명이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가 제출할 때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직접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알겠어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처리합시다.